1. 카공족이란 무엇인가? 카공족은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신조어로 단순히 학생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창작자, 원격 근무자, 자격증 준비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된다. 과거에는 독서실, 도서관, 집에서 하던 공부나 작업을 카페로 옮긴 문화인데 최근 몇 년간 노트북과 스마트폰의 발달, 와이파이 환경 개선, 그리고 카페의 쾌적한 분위기 덕분에 크게 확산됐다. 2. 집중력 향상과 심리적 안정. 카페 특유의 잔잔한 소음 화이트 노이즈는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도서관처럼 완전히 조용하지 않으면서도 집처럼 지나치게 편안하지 않은 적정한 자극이 작업 몰입을 유도한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적정각성 수준 아프터멀 어라우절 레벨이라고 부르는데 뇌가 지나치게 차분하거나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적의 작업 효율이 발휘된다고 설명한다. 카페의 음악, 커피향,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 균형을 맞춰준다. 3. 창의력 자극의 공간. 카페는 유동인구가 많고 다양한 연령 직업 문화권 사람들이 오간다. 이로 인해 정적인 사무실이나 집에서 느끼기 어려운 자극이 발생한다. 다른 손님의 대화나 패션, 노트북, 화면 속의 디자인, 창밖의 풍경 등이 우연히 창의적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작가, 디자이너, 기획자 등 창작 직군에서는 카페에서 작업하며 영감을 얻었다는 사례가 많다. 4. 유연한 시간 관리와 자율성. 카페는 입장 시간과 퇴장 시간이 정해진 곳이 아니다. 이용자는 스스로 일정과 작업량을 조절할 수 있고 필요하면 다른 카페로 이동해 새로운 분위기에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원격 근무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에게 특히 유용하다. 오피스 계약이나 사무실 유지 비용 없이도 자신만의 이동식 사무실을 운영하는 셈이다. 5. 사회적 고립감 해소. 혼자 공부하거나 작업하는 사람에게 외로움은 큰 문제다.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 일하면 사회적 고립감과 무기력감이 쌓일 수 있다. 카페에 가면 비록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주변의 존재감만으로 심리적 안정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언어적 사회교류난 마이너스 버벌 소셜 인터랙션라고 부르며 간접적인 인간관계가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본다. 6. 지역 상권 활성화. 카공족은 단순히 카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점과 식당, 편의점 등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소비를 만든다. 예를 들어 오전에는 카페에서 공부하고 점심은 근처 식당에서 먹고 오후에 다른 카페로 이동하며 음료를 구매하는 패턴이 흔하다. 이는 카페뿐 아니라 주변 상권 전체의 매출에 기여한다. 7. 에너지원과 보상 시스템. 카페에서 공부하거나 작업할 때 커피차, 디저트 같은 음료와 간식은 일종의 보상 역할을 한다. 심리학적으로 보상은 목표 달성 의지를 높이고 장기적인 집중력을 유지하게 한다. 집에서 공부할 때는 자기 관리가 어렵지만 카페라는 환경에서는 한 챕터 끝내면 라떼 한 잔 같은 자기 보상 시스템을 만들기가 쉽다. 8. 개인 브랜드와 이미지 형성. 특히 MZ세대는 카페 작업을 단순한 공부 업무가 아닌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로 인식한다.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SNS에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며 자기 이미지를 브랜딩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성실함, 세련된 감각, 자기개발 의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9. 네트워킹 기회. 의외로 카페에서 일하다가 비슷한 분야 사람을 만나 네트워킹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개발자가 우연히 만나 프로젝트를 함께 하게 되거나 시험 준비생끼리 스터디 모임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많다. 카페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연결을 만들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10. 공간 활용의 민주성. 도서관은 운영 시간이 제한되고 독서실은 유료 회원만 이용 가능하며 사무실은 특정 집단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카페는 누구나 자유롭게 들어와 일정 금액의 음료만 주문하면 일정 시간 동안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열린 공간의 특성은 도시인들에게 접근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제공한다. 11. 학습과 업무의 하이브리드화.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집이 곧 학교이자 사무실이 되었다. 하지만 장기간 집에서만 생활하면 경계가 모호해지고 효율이 떨어진다. 카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3의 공간 서드 플레이스 역할을 한다. 지퍼스트 플레이스와 직장학교 세컨드 플레이스 사이에서 유연하게 학습과 업무를 조율하는 중간지대가 된다. 12. 도시문화의 다양성 확대. 카공족이 많아지면서 카페 인테리어와 메뉴, 서비스도 다양화됐다. 전원 콘센트를 구비한 작업형 카페, 장시간 앉아도 편한 의자와 테이블, 집중을 돕는 조명과 음악까지. 카공족의 수요가 카페 산업의 발전과 차별화 전략을 자극했다. 결론. 카공족은 단순히 공간을 오래 차지하는 손님이 아니다.
그들은 도시 생활 속에서 집중창 의소통 경제 활성화라는 네 가지 가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문화 소비자다. 물론 과도한 자리 점유나 무리한 태도는 문제지만 적정한 매너와 소비를 전제로 한다면 카페와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존재다. 카공족의 장점은 단순히 공부하는 사람의 영역을 넘어 현대 도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 카페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작은 문화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